자, 유평. 이거를 선생님 수업을 거의 2개를 같이 들으니까 이 얘기를 2번씩 들어. 일반적으로. 근데 이거 꼭 들어야 돼. 자, 유평이 얼마 남았어?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잘 됐다. 자, 유평은 즉 뭐냐? 이것은 나의 수학 실력에 대한 건강검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검진이에요, 검진. 검진을 받았으면 우리는 건강, 막 엑스레이 찍고 막 굶고 가서 막 했는데, 막 내시경 받았는데, 제대로 된 진단서가 안 나오면 어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고생을 하고 유평을 보잖아? 반드시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진단서가 나와야 돼. 오케이? 이 진단서가 제대로 나오려면 해야 되는 게 있어. 자, 1번. 유평 전. 이 시험지에 여러분들의 실력이 그대로 나오게 하려면 이 시험지에 다른 어떤 감정이나 막아 끼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지. 실력을 평가할 수 없는 시험지가 있어, 가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이 유평을 내신 분들이 대부분 수능을 낼 거거든요, 올해. 교집합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30문제와 매우 유사한 30문제가 수능장에서 나온다라고 봐야 되거든. 그 문제를 내가 지금 딱 만난 그 순간에 예측할 수 없는 뭐에 걸려서 멘탈이 털렸다는 둥, 뭐 이런 어떤, 또는 이상하게 그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계산이 실수가 너무 많이 일어났다는 둥, 평소보다 훨씬 이상한 짓이 그 시험지에 많이 반영이 됐다. 그러면 그건 진단을 하기가 어려운 시험지가 돼버려. 근데 반수생들이 반수를 시작할 때도 유평을 꼭 봐야 되거든요. 유평을 한번 보고 반수를 하는 거랑 유평을 안 보고 반수를 하는 건 이후 보내는 시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냥 내가 혼자 나중에 유평 시험지를 공부하는 거랑은 되게 달라. 하루 종일 똑같은 시스템 안에서 그 시험지를 테스팅으로 사용을 해야 돼. 내가 이 테스트를 당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마인드로 가야 되냐면 이 시험지는요. 매년 우리가 유평 끝나고 나면 오르세 학원에서 뭐를 했냐면 2주에 걸쳐서 유평 분석 원데이 특강을 했고 현장에서. 근데 당일날 메가에 찍어 올리는 거 하고 별개로 현장에서 모든 반에 유평 분석 원데이 특강을 했어. 뭘 하는 거냐면 1분에서 30분까지 다시 분석해 주는 거야. 근데 그 분석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이 이후 유평 후 이렇게 2가지가 있을 텐데 이 유평 후를 위해 유평 전에 뭘 해야 되고 유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결론이 나와. 유평 후에 우리는 2가지를 할 거야. 이 반에서는 미적을 분석할 거지. 그죠? 어쨌든 큰 테마로 보자면 유평 전문항 분석을 해. 수원2 반에서는 수원2를, 여기서는 미적을 분석을 하는데 이 분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했으면 이렇게 틀렸을 거야. 여기서 이런 실수를 했으면 그게 계산의 실수인지 또는 위에서 의도가 잘 안 나와서 한 실수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분석을 하겠지. 그리고 유평은 수능보다 훨씬 짧은 기간 안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검수가 수능만큼 이루어지진 않아. 결은 되게 비슷한데 수능은 또 다른 차원이야. 그래서 이게 수능으로 넘어가면 사실은 이렇게 출제될 수 있어. 라고 해서 예측까지 하는 거야. 근데 요 강의를 매년 오르세 학원에서 했는데 이게 원데이 특강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좋아서 작년에는 9평 끝나고 나서 온라인으로 이제 하기 시작했어. 근데 올해 시작할 때 기획팀이랑 회의를 하는데 그분들의 관심사 중에 굉장히 컸던 게 바로 이거야. 작년에 이 원데이 특강을 쓰면 어떻게 기획했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매년 했다, 학원에서. 근데 이걸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이걸 듣고 그날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평을 통해 성장하는 건 지금까지 공부해서 실력을 성장시켰잖아. 얘보다 더 많이 어쩌면 유평 시험지, 시험 보는 그 날, 그리고 이걸 분석하는 이 날, 그리고 우리는 이걸 분석하고 나면 뭘 할 거냐면 이 분석에 합당한 문항들로 만들어진 그 다음 주, 이 모의고사 시행은 수원2 반에서 해. 유평 반영 스페셜 에디션 천우신조를 바로 우리는 일주일 동안 만들어. 그러니까 밤 12시까지 그 당일날 스튜디오에서 촬영이 끝나면 조교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 컨텐츠 팀이. 그럼 나는 여기로 올 거야, 204호로. 여기 와서 조교들이랑 같이 그 문항들을 내가 여기서 조교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변형 들어가. 바로 크로스로 검수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변형돼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합당한 문항 30개를 만들어요. 이거를 매년 했어, 오르세 학원에서. 근데 그렇게 급히 만들면 오타가 있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까지 공개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근데 작년에는 몇십 명을 투입해서 이걸 했어. 그래서 오타 없이 만들어서 9평 반영 스페셜 에디션부터는 온라인에 공개가 된 거야.
그거를 올해 여기 러셀에서도 할 거고, 물론 온라인으로 공개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현장에서 와서 선생님과 함께 요거 분석을 하고 SE를 시행하는데, 이거를 하면은 오르세에서 그 정규반 늘 말했던 3, 4등급이 나왔던 뭐든 9평에 1이나 100분위 96, 98 이렇게 올려놓는 매우 중요한 행사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 어려운 걸, 이게 30문항을 보통 이래요. 6평 반영 모의고사를 솔직히 얘기하면 반 이상을 만들어 놓고 6평에서 나왔던 아주 특이한 것들을 살짝 거기다가 녹이는 게 일반적이야. 근데 지금 이 수험생, 이 입시판에 6평 보고 그걸 바로 일주일 동안 밤을 새서 실제로 30문항을 다시 만드는 거 우리 모의고사가 유일해.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진짜 6평 반영이잖아. 그러니까 6평을 반영한 30문제를 정말로 새로 만들어서 여기서 시행을 하는 거야. 이렇게 6평 시험으로 진단을 당하는 것도 굉장히 엄청난 경험이고, 그게 실전에서 이런 경험으로 나한테 피부에 남거든요. 왜냐면 6평은 거의 수능이잖아. 그 경험 플러스 분석을 하면서 내가 그때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내가 다시 풀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일주일 요 수업을 하고 나면 정말 확 성장을 해. 그래서 이 행사들이 9평 1등급으로 올라가는 굉장히 중요한 중이 하나 있네. 굉장히 중요한 행사야. 6평 성적하고 9평 성적 한번 비교해볼까? 작년에? 오케이, 그죠? 몇 등급 올랐어요? 3개 올랐나요? 네, 이렇게. 근데 이 정규반에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올라. 그러니까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여기에 뭐까지 들어갔냐면 선생님이 1대1로 시험지 상담을 해서, 사실은. 여기까지를 2주간 하잖아. 그럼 대부분 뭘 아냐면, 내가 이게 시험지를 그냥 처음부터 들고 오면 쌤 제가 왜 이랬을까요? 라고 하지. 본인은 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근데 이 행사를 겪고 나잖아. 그러면 알아.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대략 분석이 돼. 그럼 거기다가 이제 선생님이 딱 1대1로 너도 느꼈고 내가 볼 때도 느껴. 그러면 앞으로는 9평까지 요걸 해. 라고 여름에 상담을 하죠. 상담할 때 한 20분씩 했나요? 너도 20분 했어요? 하여튼 한 20분 해요. 엄청 힘들어. 한 사람당 20분. 내가 지금 몇 병을 가르쳐요? 6평 끝나고 나면 한 500명이거든요. 이 사람 수로 봤을 때. 근데 그 500명을 1대1로 상담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작년에는 누구부터 했냐면 N수생부터 했어. 왜냐면 고3들은 내신을 끼고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그 다음 수능 시즌을 준비하는 게 내신 뒤부터라 N수생을 먼저 했어. 그래서 N수생들은 먼저 하고 공부 시작하고, 고3들은 내신 기간 중에 내신 끝나고 와서 차례로 하고, 그래서 막 맨날 밤을 샜어요. 근데 지금 이게 우리 학원, 지금 여기가 내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자유롭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게 요렇게까지 하고, 여기까지 겪고 나면 대부분 본인의 증상을 아는데, 일단은 이걸 우리가 다 찍어서 받아. 1차적으로. 이메일로 받는 게 좋을 것 같지? 하여튼 작년에도 찍어서 1차적으로 받긴 받았어요. 사진을. 본인 시험지를 찍어서. 찍어서 보낼 때 어떤 규칙으로 찍어 보내야 되는지는 그때 다시 얘기해 줄 텐데, 찍어서 보내면 그걸 우리가 쭉 한번 보고, 너무 심각하다. 그러면 대면을 할 수밖에 없고. 미안해.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애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 아니, 그렇다면 가정이고, 가정은 뭐 그냥 가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면 너무 잘했다. 그래도 대면을 할 수 있어. 왜냐면 6평에서 너무 잘 보잖아요. 그러면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요. 매우 높아. 여름을 굉장히 나태하게 보내는, 그거는 의도하고 상관이 없어. 내가 평소에 겸손한 사람이고 뭐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많이 오르잖아? 그러면 6평에서 최고점을 찍어버리고 떨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허다해. 근데 그러면 그게 그 점수가 뻥튀기 된 점수가 아닌지 확인해야 돼. 그리고 이 시험지의 풀이를 보면 느낄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심각한 경우. 사실은 아직은 야, 이 풍선 같은 이 실력, 이거 본인 실력이라 믿고 이거 공부 안 하면 어떻게 싶으면 그것도 되면. 아주 정규분폐에서 양쪽 극관으로 가 있으면 대면을 할 수 있다. 근데 요거를 겪으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장한다. 그 성장이 겨울부터 지금까지 했던 성장보다 훨씬 세다. 왜 우리는 휴강도 없이 지금 6평 직전까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냐. 나 진짜 오늘 휴강하고 싶었어요. 이놈의 기침은 안 났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다음 주 6평부터 해설 강의부터 찍어내기 시작하면 모든 반에서 분석 강의를 하는 중에 난 조교들이 계속 밤을 새서 만드는 그거를 계속 피드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6평 전후에서는 거의 우리는 뭐 죽었다고 봐야 돼. 예. 그러니까 유경쌤 지금 쉬는 중인데 사실은 4월 말부터 쉬는 건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퇴근을 안 한 그런 느낌으로 지금 있단 말이야. 근데 같이 대기거든요. 6평 전후는 뭐 우리는 거의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여러분들을 바꿔놓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6평을 어떻게 대하냐. 이 마인드는 6평 전에 여러분들의 마인드, 6평을 대하는 태도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매우 진정성 있게 풀어라. 여기에 이상한 감정이 끼면 안 돼. 첫 번째, 오기. 이런 거 금물이다. 오기. 사람은
대부분 오기를 일정 부분 갖고 있어. 왜냐면 처음부터 잘 된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주변에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고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정 부분 그래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하는 오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문제를 푸는 그 당일날 그 오기라는 감정이 끼면 100% 망한다. 100% 망해. 그러니까 오기 이런 감정 내려놔야 돼. 그 쓸데없는 감정이야. 그리고 유평을 잘 보고 싶은 이유가 뭔다 하면 유평은 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다 해. 일관되게. 네가 유평을 잘 보고 싶은 이유가 뭐야? 면접관한테 유평은 잘 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냐? 면접 볼 때 유평에서 최고점을 찍었어요. 또는 그 다음에 막 재종반 막 가서 재종반 높은 재종반에 들어가면 그게 막 프라이드가 되지.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간 게 재종반이 대신해 주는 거야. 그렇게 목에 힘을 주고 내가 유평은 잘 봤어. 유평에 최고점 찍고 떨어졌잖아. 자랑인 거 마냥.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유평을 잘 보고 싶은 게 아니잖아. 아니야. 다 필요 없고 유평은 진짜 진정성 있게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 너는 나를 평가해야 된다. 한 문제 한 문제 그럼 막아 끼면 이 문제의 실력이 제대로 안 나와.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 오롯이 본인을 위해서 풀어야 돼. 나를 위해서. 유평으로부터 나를 평가하고 이후 내가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성적을 저렇게 폭발적으로 올릴 건지. 수학이 폭발적으로 올라가잖아? 그럼 또 N수를 또 해요. 또 딴 과목도 욕심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딴 과목 똑같아. 육평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든 감정을 씻어내려야 돼. 그게 되게 어려워. 근데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그러면 나한테 이 노력이 어떤 다른 길로 주어질 건가 봐. 세상을 믿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들을 속이지 않아. 난 그렇게 생각해. 절대 속이지 않아. 그러니까 믿고 한 문제 한 문제 진정성 있게 만나야 돼. 그 문제를 풀 때 뒤에 거 막 풀려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좀 점수가 나오는데 그 며칠 전에도 그 친구는 그걸 잘 풀었고 나는 못 풀었고 이런 복잡한 감정으로는 절대 유평을 대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안 보는 게 나아. 의미가 없는 유평 시험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유평은 이 한 문제가 내 인생을 바꾼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돼. 이 한 문제가 내 모든 걸 바꾼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돼. 그래서 시험지를 봤잖아. 절대 뒤로 넘기면 안 돼. 뒤에 이렇게 하고 풀잖아요. 뒤에 한번 싹 스친 그 문제. 저거 풀 수 있을까? 귀신같이 따라다녀. 앞에서 난 앞에 있는 문제를 풀고 있는데 머리와 마음은 뒤에 있는 문제에 막 쿵딱쿵딱 하는 거야. 전체적으로 한번 넘겨보는 게 최악이야. 시험지를 딱 받으면 딱 앞에서부터 보는 거야. 1번 하나만 맞추자. 이게 내 인생을 바꿀 거야. 해서 1번 문제를 풀 때는 오롯이 1번하고 만났다가 탁 나와야 돼. 2번 요거 하나만. 그 뒤에 3번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 문제를 풀 때 나머지 29문제를 절대 생각하면 안 돼. 그게 중요해.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내 인생 문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고, 두 번째는 그 한 문제에 최선을 다해서 읽고 있어. 근데 안 풀려. 우리 저 조교들도 있잖아. 한 번에 1회 독에 완벽하게 다 풀어서 100점 받았어요.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수완이 맞아도. 정강모 만져. 지금 앉아있는 애는 10월 학점 만점도 있지, 조교가. 1회 독만에 착착착착 13 오케이 14 15 막 짝짝 마지막 30번 오케이 50분 남았어. 이런 걸 본 적이 없다고. 어떻게 인생이 그래? 그런 사람은 없어. 결과론적으로 보면 제가 천재 같지만 그래서 샅샅이 뒤져보면 찰리 채플린이 했던 말 있잖아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야. 다 죽어. 엄청 힘들어. 그걸 이겨내는 거야. 그래서 안 풀리잖아. 그러면 늘 얘기했지만 예전의 경험으로 이런 거 풀었던 이게 아니라 이 문제의 조건에 어떤 개념을 꽂아 넣어야 되는지의 전략이 안 보이면 빨리 지나간다. 빨리. 문제를 안 보이잖아. 그럼 위에서부터 한번 쫙 읽고 그리고 다시 조건을 사용하려고 보는데 안 보이잖아? 그러면 빨리 지나간다. 빨리 지나가면 지나가는 동안에, 이건 우리 군대 간 컨텐츠 팀장이 했던 말이야. 얘가 수능장에서 12번이 안 풀렸어. 얼마나 놀랬겠어. 얘는 100점을 받아야지. 기준에는 100점인데 12번이 안 풀려. 보통 완전 잘하는 친구들이 8번, 9번, 10번에서 살짝 막히잖아. 그날 멘탈 엄청 흔들려요. 근데 그거는 오만한 거야. 겸손하지 못한 거야. 야, 내가 10번에서 막히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니도 10번에서 막힐 수 있지. 당연하지. 10번에서 한번 살짝 걸려라 하고 나한테 더 치면 당연히 막힐 수 있지. 나는 몇 번에서도 막힐 수 있다라는 생각을 깔아야 돼. 근데 그 컨텐츠 팀장이 뭐라 그랬냐면 12번이 막혀. 13번이 막히더래. 그럼 뭐야? 살짝 사실은 뭔가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난 거지. 자율신경이. 그래서 12, 13, 14까지 막히고 나서 얘가 몇 번을 풀었다? 16번을 풀었다 그랬어. 왜? 내 무의식이 이 문제를 정리하고 있을 거라는 시간을 준 거지. 내가 나를 믿은 거지.
그것. 빨리 지나갈 수 있는 건 어차피 한 번에 푼 적이 없어. 그 경험. 그리고 두 번째는 늘 그 컨텐츠 팀장은 수학 천재거든? 근데 나한테 늘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저는 원래 수학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해. 자기 자신에 대한 겸손함이야. 12번 13에서 막혔는데 선생님 제가 14, 15를 풀겠어요? 지나가야지. 라고 쿨하게 전략을 바꾼 거야. 그래서 16, 17, 18, 19, 2점, 3점 먼저 풀고 다시 돌아왔대. 얼마나 떨렸겠어 그 순간. 이 고3 때 한 번에 의대를 갔는데 고3 때 겪은 일이야.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12, 13이 다시 풀렸냐? 그때 13이 또 안 풀렸대. 그래서 또 지나갔대. 그래서 3회독 때 다 풀었다 그래. 오케이? 그럴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걸 인정해야 돼. 오케이? 쌤 제가 6번에서 막힐 줄은 6번에서 막힐 수도 있는 거야. 그 순간에 뭔가 눈이 돌았을 수 있잖아. 그럼 체크하고 지나갔다가 다시 오면 돼. 이해돼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가 사실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반대로 가지면 굉장히 위험하다. 문제를 풀 때 한 문제 한 문제 내 인생 문제다 하는데 막히는 문제가 생기잖아.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한테 나머지 29개가 있어. 빨리 지나가야 돼. 읽어보지도 못하고 집에 가서 풀었더니 3분에 풀리더라. 이런 헛소리는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막혔잖아. 그러면 나한테는 그 외의 29문항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쿨하게 빨리 지나가야 돼. 근데 막히면 어때? 그놈의 미련이 100분이야. 100분 안에 3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미련이 왠지 풀릴 것 같은데 그 순간에 그 문제밖에 없지. 그건 미련이야. 사랑이 아니야. 오케이? 그런데 봐. 안 막히잖아. 안 막혀. 그 말은 뭐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았어. 전략을. 그러니까 계산만 하면 돼. 그러면 그 문제가 전부여야 되거든. 왜냐하면 내가 잡은 문제잖아. 여기서는 점수가 나오는 문제잖아. 근데 이게 전략이 딱 보여. 그러면 또 어때? 빨리 풀고 뒤로 가야지. 이 문제는 빨리 잡아야 되는 문제인데 오히려 안 막히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안다. 그러면 문제가 약 5분의 1쯤 풀리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마음이 어때?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간다고. 이때는 이 한 문제가 전부여야 돼. 이렇게 나한테는 서른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반대로 여기서는 이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시간을 허비하고 여기서는 마치 잡은 물고기에는 더 이상 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지. 전략이 나온 문제는 답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 내가 이 문제를 지금 알았네. 그러면 나는 이 문제 하나. 이 하나 맞추면 내 인생 끝나.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으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오케이? 이러는 과정 안에 그 외의 어떤 감정도 끼면 안 되는 거야. 이 한 문제 한 문제를 풀려고 겨울부터 얼마나 노력했어. 우리는 전 미적분의 기본 정리 요거 하나 이해하려고 겨울부터 얼마나 긴 잔소리를 들었어. 그 모든 걸 품고 갔는데 거기서 이상한 감정에 휘둘려서 그거를 실패한다. 이걸 한번 꺼내보지도 못한다. 그거 억울해서 어떡할 거야. 오케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서 마인드 컨트롤 잘해야 된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런 마인드로 잘 시험을 보고 오시면 그러면 그 시험지에 보이는 증상들을 잘 분석할 수 있고 그래서 이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찾아낼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얌전히 잘 진정성 있게 괜히 목에 힘주고 쓸데없는 그런 감정 끼지 않고 잘할 수 있습니까? 잘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박수. 잘했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는 동안 저는 기도해요. 힘들어요. 기도하고 있을게요.